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중국 무기네요. 네, 작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전 세계는 새로운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이른바 반미 진영에서 다각도로 서방에 도전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다음 차례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죠. 여기에는 심지어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곳은요, 바로 대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장 현실적으로 유력한 곳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중국 해군의 위상을 일신시킬 수 있는 중국의 신형 003급 항공모함 푸젠함이 작년 6월 17일 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론은 더욱 들끓었었죠. 따라서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력 항공모함이 될 003급 항공모함 푸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003이라면) 세 번째로 만든 항공모함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003이라고도 하고 뭐 003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이 세 번째로 만든 항공모함이라고 해서 이제 003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여기서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 목적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21년 11월 3일에 공개된 미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군사안보 연례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요, 중국의 대외적 군사 목표는 적극 방어 개념에 입각해서 중국과 그 주변 지역에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중국 해군의 건함 계획도 이 목표에 맞춰 수정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죠. 특히 항공모함 세력은 중국 본토와 거리가 멀어 중국의 직접적 육상 및 항공 세력 투사가 어려운 지역에서 해상 항공 작전 능력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전력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이완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 2021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요, 003형 항공모함은 중국 최초의 현대식 항공모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민해방군 해군이 제1도련선을 넘어 전력을 투사하기 위해 개발되었음을 적시하고 있죠. 즉, 중국 항공모함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항공모함처럼 미국의 항공모함을 상대로 함대 결전을 벌이는 것이 아닌 중국의 정치, 외교, 경제적 이권이 연관된 지역에 적극적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이 운영 중이던 두 척의 항공모함은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첫 번째 항공모함인 001형 항공모함 랴오닝은요, 과거 소련 해군 특유의 항공 순양함 개념에 맞춰 설계가 된 거였어요. 이 항공 순양함은 이 대양 함대의 항공 초계와 요격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강력한 자체 무장을 갖춘 대형함에다가 소수의 요격용 전투기를 탑재하는 그런 함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그럼 이게 랴오닝의 원형이 뭐냐? 이게 러시아의 쿠즈네초프급이거든요. 이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 그러니까 항공 순양함이죠. 이것이 고종익 전투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항공 갑판과 경납고를 확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체 무장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배였습니다. 대함 및 대공용으로요, 총 36셀의 수직 발사기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죠. 이 크기가 큰 대함 미사일은요, 이제 항공 갑판 중간에서 이게 셀이 열려요. 그 다음에 크기가 비교적 작은 그 함대공 미사일은 이제 6개씩 내 귀퉁이에 24개가 있죠. 그런데 이 확대된 항공 갑판하고 경납고도 소수의 전투기와 대잠 헬기만을 탑재한 것을 그런 걸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함재기를 집중 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일본함 랴오닝은요, 이 쿠즈네초프급을 그대로 들여서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렇지만 중국 해군은요, 두 번째 항공모함인 002형 항공모함 산둥에 소련식 항공 순양함의 형태나 구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해군과 조선업계가 랴오닝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된 최초의 자체 설계 항공모함이자 국산화한 장비를 검증할 시험 성격이 강했어요, 이 산둥함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모험을 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둥함은요, 랴오닝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한 부분적 발전형 수준에 머물렀죠. 그리고 항공기 탑재 능력도 거의 개선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산둥이 32대의 J-15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단순 적재에 가까운 예시예요. 실제 이렇게 운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냐?
함재기의 점검, 정비, 보급 등을 위한 동선을 감안하면요. J-25 전투기는 24대, 그 다음에 Z-18 함상 조기 용보 헬리콥터 4대, 그리고 기타 Z-9 계열 헬리콥터 6대가 아주 최대한으로 구겨 넣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산둥함은요, 취역 후에도 한동안 12대 플러스 알파의 J-25를 탑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위성 정찰 결과 최근에는 16대 이상의 J-25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견 중국의 대표적 분쟁 지역으로 지목되는 남중국해 일대는요, 강력한 해군 공군을 육성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형 전투기 12대에서 24대도 상당히 위협적인 전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다요이다오,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 요런 여기나 타이완 방면의 작전 환경, 혹은 인도나 미국, 영국과 마찰이 불가피한 인도양 방면의 작전 환경에서는 24대의 J-15만으로는 중국이 요구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대양 전력 투사를 원하는 중국이 차세대 003 항공모함을 크고 함재기 운영에 특화된 형태로 기획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003형은 앞에 두 항모랑 완전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앞에 이 라우닝하고 산둥함은요, 이 003 이 푸젠하고는 많은 면에서 구분이 됩니다. 산둥은 기본적으로 라우닝을 중국 자체 기술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역설계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조된 항공모함이에요. 따라서 함정의 규모와 구조 면에서 큰 차이가 없죠. 반면 이 푸젠, 003형 푸젠은요, 라우닝과 산둥으로 이어지는 기본 구조를 완전히 버렸죠. 대신에 미국 해군이 운영하는 슈퍼캐리어, 즉 초대형 항공모함을 모델로 삼아서 독자적으로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구성 요소를요, 자체 기술 개발로 해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이 기술적 관점으로 볼 때요, 산둥이 외산을 국산화하는 항공모함이라고 하면 이 푸젠은 자체 개발한 항공모함이에요. 어슨이라고 있습니다. US Naval Institute, 즉 미국 해군 연구소라고 있는데, 여기 저널에서 진수식 이전부터 이 푸젠 항공모함은요, 기술의 세대 구분에서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과 비슷한 단계에 도달했으며 심각한 기술적 문제 없이 실전 배치 단계에 도달을 한다면 과거 미국의 키티호크급 항공모함 수준의 작전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키티호크급이냐? 이 키티호급 나중에 얘기 나왔지만 일단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 키티호크급은 일부는 재래식함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이 아니고. 아무튼 2000년대 초반 미국 해군의 키티호크는요, 일반적으로 40대에서 48대의 FA-18CD 호넷 전투기, 그 다음에 EA-6B 프라울러 전자전기, 그리고 4대의 E-2C 호크아이 조기용보기, 그 다음에 5에서 6대의 SH-60 해상작전 헬리콥터 등을 운용했었습니다. 이 단기간 운영이나 단순 적재라면 고정익기와 회전익기를 합쳐서 70대 이상도 탑재할 수 있었어요. 이는 대체로 라우닝과 산둥함의 함재기 운영 능력보다 2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만약 003형 푸젠 항공모함이 키티호크와 비슷한 함재기 운영 능력을 제공한다면 과거 미국의 키티호크급 항공모함이 수행하던 임무 대부분을 비슷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중국 해군이 요구하는 타이완 다우다위어 방면 혹은 말라카 해협 서부의 인도양 방면에서 작전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죠. 이 항공기 운영 능력을 좌우하는 항공갑판이나 경납고의 규모만 보면 어슨리의 추측이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003은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중국답게 정확한 스펙이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중국이 운영하던 라우닝이나 산둥이요, 이게 만재 배수량이 67,000톤급대거든요. 이건 역시 큰 항공모함이에요. 그렇지만 만재 배수량이 10만 톤을 넘나드는 미국 해군의 니미츠급이나 제랄드 포드급 슈퍼캐리어들과 직접 비교하는 어렵죠. 그런데 중국 해군 장교들이나 이 진수식이 행해졌던 상하이 장난 조선소 등은요, 진수식 이전부터 공공연히 차세대 중국 항공모함이 만재 배수량 78,000톤급 이상의 대형함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위성 사진을 분석한 추정 규모에 의하면요, 푸젠은 항공갑판을 기준으로 전장 319에서 325m, 전폭 75에서 82m가량의 거함입니다. 미국 최후의 재래식 항공모함이었던 이 키티호크급의 존 F 케네디함이요, 전장이 321m, 전폭이 77m, 만재 배수량이 82,600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거의 동등한 규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래식 항공모함 중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위성 사진을 바탕으로 한 푸젠의 갑판 면적은 최대 16,000제곱미터입니다. 물론 총 갑판 면적 중 항공 갑판 이외에 아일랜드나 무장 등이 설치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항공 갑판의 면적은 다소 작아질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500제곱미터 이하는 절대 아닐 거예요. 참고로 원자력 추진 제럴드 포드의 갑판 면적은요 18,000제곱미터고요. 니미츠의 갑판 면적이 16,000제곱미터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항공 갑판 면적은 현재 미국 해군의 현역 항공모함들을 거의 쫓아온 거죠. 또 참고가 뭐냐면 이제 퀸 엘리자베스급이거든요, 영국에. 이게 14,550제곱미터고요. 프랑스의 샤를 드골이 10,050제곱미터, 라우닝과 산둥이 1,8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항공모함과는 직접 비교가 어려울 만큼 차이가 큰 거죠. 경납고 규모 역시 항공 갑판과 사정이 비슷합니다. 푸젠의 선체 폭은요 28m 이상, 갑판 하부 스폰슨을 제외한 넓이는 40m 이상입니다. 이 스폰슨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항공모함 측면에 돌출된 부분이에요. 이게 각종 무장과 장비의 하우징을 제공하거든요. 따라서 6,000에서 6,500제곱미터 이상의 경납고 면적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FA-18EF 계열 전투기를 30대 가까이 적재할 수 있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되는 니미츠하고 제럴드 포드의 경납고 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퀸 엘리자베스는 5,000제곱미터, 샤를 드골이 4,250, 라우닝과 산둥이 4,500 정도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슈퍼 캐리어와 비견되는 규모죠. 대신 경납고의 면적은 크게 증가한 데 반해 엘리베이터의 규모나 수요는 라우닝과 산둥과 비교해서 거의 늘어나지 않은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 003형 푸젠 항공모함은요, 라우닝 상둥처럼 대형 엘리베이터를 2개 아일랜드 앞뒤로 설치했어요. 따라서 경납고 항공 갑판 간 항공기 이동 속도는요 3개에서 4개의 대형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당 2대의 함재기를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미국 항공모함의 50% 이하, 즉 공간은 넓지만 미국 항공모함에 비해 운용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으로 평가할 수 있죠. 또한 미국의 슈퍼캐리어는 앵글드 데크에도 2개의 사출기가 있는데 반해 이 003형 푸젠은 1개의 사출기만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항공기 출격 능력에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하죠. 그럼 왜 이렇게 대형화가 됐나요? 네, 이 003형 푸젠 항공모함의 대형 선체는요 넓은 항공 갑판과 경납고 공간 그리고 대량의 항공료와 항공기용 무장 탑재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라우닝이나 산둥에 비해서 항공 갑판은 약 50%, 경납고는 약 40% 넘게 확대됐는데 규모가 유사한 미국의 키티호커급이 항공유 한 700만 리터 이상을 적재하거든요. 그리고 항공기용 무장은 한 2,000톤 이상을 탑재해요. 이렇게 설계가 되는데 이걸 감안하면 이 푸젠함도 그에 준하는 탑재량을 보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 기존 라우닝에 비해서 3에서 50%가량 많은 탑재량이죠. 이건 뭘 말하느냐? 결국 이 푸젠 항공모함이 더 많은 함재기를 미국 항공모함과 같은 방식으로, 즉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재기 사출 장치를 탑재해서 함재기 운용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의 대형화는 중국 해군에게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사출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제가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이 산둥하고 라우닝에 채택된 방식이 뭐냐면 스토버 방식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Short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 즉 단거리 이함 강제 착함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스키 점프 구조물을 사용해서 이함하는 함재기의 활주거리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함의 기계적인 작동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구조가 간단하고 운용도 매우 편리한 편이죠. 하지만 이 스토바형 항공모함에서는요 함재기가 자체 추력하고 항공모함의 항행 속도가 또 좀 추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이렇게 날려줘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함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이 크게 제한됩니다. 그리고 활주거리 확보를 위해 항공갑판에 많은 공간을 비워둬야 하는 문제가 있죠. 반면 003형 푸젠 항공모함은 미국이나 프랑스의 항공모함처럼 캐토바 방식입니다. 즉 Catapult Assisted Takeoff but Arrested Recovery, 사출기 이함 강제 착함 방식이죠. 이 캐토바는 사출기를 사용해 함재기를 가속시켜서 이함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짧은 거리에서 빠른 이함 속도를 달성할 수 있죠. 쉽게 말해서 비행기를 거대한 새총으로 날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이함 속도가 상승하는 만큼 함재기의 최대 이륙 중량도 상승하게 됩니다.
무거운 대형 함재기를 탑재하거나 함재기에 보다 많은 연료와 무장의 탑재가 가능하게 되죠. 사출기의 또 다른 이득은 한 번에 한 대의 이함만을 보장하는 스토바와 달리 사출기 숫자만큼 동시 이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바는 하나 뜨고 나서 또 떠야 돼요. 두 개가 한꺼번에 스키 점프를 못 해요. 그렇죠? 단 이함 간격이 좁은 연속 이함은 가능하죠. 휙휙휙. 그러니까 하나 뜨고서 5초 만에 또 날아가고 이런 것도 된다 이거지.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런 상으로는. 또한 사출기는요, 전체 길이가 100m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 점프 구조물을 사용하는 스토바 항공모함의 이함 라인과 비교해서 훨씬 짧은 편이죠. 따라서 한정된 항공갑판에서 이함을 위해 사용되는 활주 공간의 면적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즉, 캐토바의 핵심적인 이점은 함재기 운용 능력의 강화와 항공갑판 면적의 효율적 활용이죠. 하지만 장점만큼 단점도 명백합니다. 사출기는 스키 점프와 달리 엄청난 동력을 사용하는 구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과 운영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동안 항공모함 사출기를 생산 운영 중인 국가는 미국뿐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제 증기 사출기의 단축형을 수입해서 사용했었죠. 따라서 중국은 신형 사출기를 독자 개발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003형 푸젠 항공모함 건조의 가장 큰 난제였죠. 그러면 그 난제를 풀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푸젠 항공모함 건조의 최대 기술적 과제는 이 8만 톤급의 항공모함을 장시간 고속으로 순항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 체계와 함께 캐토바 방식의 이착함 체계의 주요 구성 요소인 사출기 개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출기는 중국에게 아무런 운용 경험이 없고 해외에서 기술을 도입할 경로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기술적 난관이었죠. 사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항공모함에 관심을 가지고 사출기 관련 기초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퇴역 항공모함 멜버른을 인수해서 사출기를 연구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었죠. 하지만 20세기에 진행된 연구는요, 대부분 실험시설 단계였습니다. 결국 랴오닝 산둥 항공모함은 단순한 스키 점프 구조물을 채택했죠. 그래서 중국은 차기 캐토바형의 003형 푸젠 항공모함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2005년부터 증기 사출기 체계 개발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고압의 증기를 사용해 수십 톤급의 함재기를 연속으로 사출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신뢰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 2011년까지 핵심 설계 개발에 실패하고 말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안이 된 것이 전자기 사출기의 개발이었습니다. 고전압을 사용해서 함재기를 사출하는 전자기 사출기는 기본적인 원리면에서 미국의 제럴드 포드급 원자력 항공모함이 채택한 이멀스와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멀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일렉트로마그네틱 에어크래프트 런치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보일러에서 생산된 고압의 증기를 파이프라인으로 사출기에 공급하는 증기 사출기와 달리 이 전자기 사출기는요, 고압 배선을 통해 전력을 일시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설계가 비교적 자유롭고 기계적 작동 구조가 거의 없어서 내구성과 신뢰성이 뛰어나죠. 그리고 점검과 수리 역시 간편합니다. 하지만 이 전자기 사출기가 수십 톤에 달하는 항공기를 증기 사출기보다 빠른 속도로 발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을 단시간 내에 공급하는 기술과 함께 전력을 저장하고 방출하며 제어하는 기술, 고출력 선형 모터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 등 다양한 고급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이멀스 개발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했지만 개발이 수차례나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미국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은 고급 기술을 중국은 예정보다 빨리 개발에 성공합니다.